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시사하면서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2,500선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간에 좀 위축됐던 건설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주요 건설주의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파월 의장 영향으로 장 초반에 2,500포인트를 넘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거 여전히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할 만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건설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데 특히 대형 건설주보단 중소형 건설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건설주는 부동산 PF 이제 상환 관련된 우려감이 확산이 됐고요. 거기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에 대한 운송 차질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일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지역 7위권 이제 건설사였던 동원건설개발이 28일 날 부도가 처리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중소형 건설사주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보증 한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인 PF에 대한 보증을 기존 10조에서 15조 원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5조 원을 신설을 하면서 총 20조 원 규모로 지금 보증을 한도를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을 해서 기존의 등록 임대사업자의 내용을 많이 이제 축소를 했는데요. 그걸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멘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던 사업장이 다시 공사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따라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동부건설이나 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능기업이나 신원종합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1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증시 반등 소식 속에서 건설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조금 더 상승세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레고랜드발 사태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주에 대한 업황 우려감이 컸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급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이 건설주를 둘러싼 최근의 리스크 이제는 좀 다소 완화됐다라고 보시는지 현재 좀 접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주 주변 관련된 여건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된 지가 이제 그걸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 계속 보증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에서 계속 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는다라는 거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방권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이제 자금 경색이 상대적으로 좀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하면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이제 미분양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거를 시행했었던 시행사가 파산이 되고요. 이 시행사가 파산이 되면 관련된 시공사가 이 시행사의 이제 목을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시공사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상당한 자금난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부동산 미분양 같은 경우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9월 이후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달 정도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 이제 분양 시장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미분양 문제가 어떻게 튈지도 좀 더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시멘트
프로젝트 이제 화물 노동자에 대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현장의 중단이 일정 부분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될 때 공사가 지연이 돼서 최종적으로 완공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에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만약 이렇게 공사가 일찍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지체 보상금 문제도 어느 부분 해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건설업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부동산 PF나 미분양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일단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부동산 PF 아직은 좀 시작 단계로서 정부가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투자는 좀 신중하게 건설주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주를 향한 실적 기대감도 오늘 관련주들 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오늘의 동부건설 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동부건설 측은 최근에 아조건에서도 수주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에 동부건설의 추가 상승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어제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받았던 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주 계약 잔고가 7조 9천억이다라는 게 이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부건설의 1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1조 1천억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7년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을 지금 계약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동안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 플랜트 다양한 이제 산업 건축 관련 부분에 수주를 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3,394억으로 24%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 손실은 134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 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곽강을 받는 이유가 7조 9천억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그 기대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건설 원자재나 인건비들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좀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건설 입장도 이 수주 금액을 올 말에 받은 게 아니라 작년도서부터 지금 꾸준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이후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수주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세가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주가 많이 발생했던 금액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10월달에 이제 분양한 대구 지역 같은 경우 미분양이 원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대구역의 센트럴빌 더 오페라라는 그런 이제 오피스텔 주상 복합업을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분양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미분양이 대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자 중소형 건설주의 수급이 좀 쏠리는 상황 속에서 동부건설이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상승의 여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동부건설 현재 좀 수주 계약 잔고가 7조 원 넘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 이슈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 원자재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한 내비쳐 주셨네요. 다만 올해 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건설주들의 상승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높긴 했지만요.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한 모습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냉기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건설주에 접근할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뭐 올해 초서부터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200만 호 건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상당히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련된 사항들의 이제 정책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관련된 뭐 그 건설주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제 주택 건설 200만 호에 관련된 부분은 뭐 주택 그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요소를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여전히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건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공급망이 좀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인건비는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택 관련된 비중이 높은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투자에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나중에 뭐 건설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수익성 악화 또는 이제 미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복병으로 잔존해 있을 가능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건설업을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 비중보다 해외 건설 비중이 좀 더 많은 그런 대형 건설사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건설 비중이 최근에 이제 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해외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화가 뭐 최근에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기는 있지만 여전히 원화 해외에서 들어온 환차익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면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투자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는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높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낫다라는 투자 전략이실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그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소형사들이 뭐 당연히 뭐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그 중에서 삼성물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물산 하면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많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신규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탄탄한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도시 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기존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이쪽 관련된 사업부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대주주로서 지분을 43% 정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적이 삼성물산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